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요즘 산책길에 보면 사람 수만큼이나 눈에 띄는 주인공이 반려동물이죠. 반려동물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정신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입니다. 반려식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초에 저희 집의 반려견이 하늘나라로 떠나고 많이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주변에서 새로 아이를 입양받기를 권했는데요. 왠지 그러기가 싫었어요. 저희 집에는 평생 반려견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제게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마치 어린아이들의 애착 인형처럼 친구 중에도 단짝 친구처럼요. 그 즈음에 서점을 들렸었는데 그때 이 책의 제목이 한눈에 확 들어왔었죠. 오늘 준비했습니다.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펴낸 곳은 바다 출판사입니다. 사실 저희 어머니가 난을 좋아하셔서 해가 뜨기 전 새벽에 난을 물에 넣었다 빼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을 오랜 시간 보다 보니 저는 식물을 키운다는 것은 아예 엄두도 못 내던 일이었어요. 참 성가신 일이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의 서문이 제 마음을 살짝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 서문 들어보실게요. 이 책은 내 인생에서 가장 무해한 대상을 향한 러브레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좋아하는 나의 식물 친구들을 향해 쓴 글이에요. 나는 이제껏 이렇게 이타적인 존재를 사랑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은 상처를 주고 관계는 피로를 남기죠. 일은 나를 탈진하게 하고 세상은 복잡하고요. 그렇지만 식물만은 달랐습니다. 작은 화분 안에서 씨앗을 틔우고 싹을 올리며 경이로운 삶의 과정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존재들. 그들은 언제나 내가 그들에게 정성을 쏟은 꼭 그만큼의 싱그러움으로 나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 정직한 과정을 반복해 겪으며 나는 점점 더 커다란 마음으로 식물을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울은 수용성이라고 합니다. 샤워나 수영처럼 우리 몸에 물이 닿는 행동에는 우울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뜨거운 샤워 후에 하루가 리셋되는 기분을 느끼는 걸 보면 맞는 이야기 같아요. 나에겐 식물에게 물을 주는 행위가 꼭 그렇습니다. 흙 사이로 물이 스며드는 소리, 물구멍으로 귀여운 소리를 내며 빠져나오는 물, 흡족하게 물을 마시고 햇빛을 바라보는 식물이 나의 우울을 적당히 씻어줍니다. 마음만 앞섰던 초보 가드너 시절이 있었습니다. 식물이 시름시름 앓으면 영양제부터 사다가 화분 가장자리에 꽂곤 했어요. 이파리가 생기를 잃으면 넘치도록 물을 콸콸 부어주었고요. 그러면 식물들이 뿅 하고 다시 건강해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부터 써온 식물 이야기가 어느덧 한 권의 책을 꽉 채우고도 남을 만큼 자라났네요. 덩달아 나도 함께 자랐습니다. 한 장의 이파리가 시드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화분 전체의 균형에 신경 쓸 수 있을 만큼까지요. 다행히도 거기까지 자랐습니다. 씨앗에서 이파리로, 이파리에서 꽃으로 자라나는 모든 과정이 아름답고 고마워서 가끔은 찍고 가끔은 적었어요. 너무 꾹꾹 눌러 담으면 뿌리가 숨을 쉬기 힘들 테니 가장자리를 툭툭 치는 것으로 이 책의 밀도를 조절합니다. 기쁜 날에도 슬픈 날에도 식물들에게 신세를 기대어 살아보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내 마음도 가꿀 수 있도록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이처럼 식물 키우기가 삶을 이어가기 위한 또 하나의 움직임이라 믿는 이 책의 저자는요, 물론 식물에 관한 저서도 계속 펴내고 있고, 매거진에 연재도 하고, EBS 라디오에서 식물 사랑을 널리 알리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음악을 만들고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는 이색적인 작가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본업이 있더라도 얼마든지 가드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참 글을 예쁘고 소담스럽게 잘 써서 책을 읽는 내내 저 또한 식물을 사랑하는 사람인 양 착각하게 만들었던 책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장미.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온몸으로 고혹적인 분위기와 화려한 색깔을 뽐내지만 누군가 가까이 다가서면 뾰족한 마음을 내보이며 상처를 주던 사람. 그 사람의 무기는 마치 장미 가시 같았어요. 날카로운 말일 때도 있었고 마뜩자는 눈빛이거나 무심한 행동이기도 했었습니다.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그 모습과 향기까지도 너무 매력적이고 그 모든 제스처가 나에게 다가오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데 막상 가까이 다가서면 늘 따끔하게 상처를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장미의 계절이 왔습니다. 꽃들의 여왕 장미. 내게 장미는 마치 전 세계 꽃들을 대표하는 꽃 같은 느낌입니다. 이미 영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나라의 국화로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매해 늦봄에서 초여름이면 한껏 화려하게 피어나 어디서든 존재감을 강하게 내뿜는 식물이지요. 식물에 대한 취향이 제대로 생기기 전에는 누군가 무슨 꽃을 좋아하느냐고 물으면 늘 장미라고 대답했어요. 장미가 좋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겠지만 아무래도 좋은 기억 속에 등장하는 일이 많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적당해서 학생 때 친구들한테 한 송이씩 곱게 포장해 선물하곤 했었고요. 어린 시절 연애마다 빠지지 않는 꽃이었으니까요. 만약 지금 누군가 장미를 좋아하느냐고 묻는다면 그때의 단순한 대답과는 아주 다른 얘기를 하겠지만 말입니다. 야생 장미는 좋아합니다만 농장에서 키워낸 고운 장미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꼭 이분법적으로 좋다 싫다를 나눠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마지못해 좋다고 대답할 거예요. 묘하게 촌스러우면서도 가장 정형화된 아름다움을 지닌 꽃이라는 사실에는 토를 달지 못하겠어요. 취향을 갖기 시작한 후로는 풍성한 안개꽃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장미꽃다발을 받으면 고마운 마음과 곤란한 마음이 뒤엉켜 정말 난감했어요. 작약이나 부바르디아처럼 더 근사한 이름과 색깔을 가진 꽃들을 받고 싶었어요. 요즘은 원예 시장도 트렌드에 예민해져서 장미꽃과 안개꽃을 최전선에 내세워 판매하는 가게는 많지 않아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장미는 원래 가시가 없는 늘씬한 줄기를 가진 꽃이었다고 해요. 장난스러운 큐피드가 장미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까이 다가가 입 맞추려던 순간 장미에 숨어있던 벌이 큐피드의 입술을 쏘았고 아들의 퉁퉁 부어오른 입술을 본 비너스가 노해서 벌침을 모아 장미줄기에 꽂아버렸는데 이것이 장미의 가시가 되었다고 하죠. 오밀조밀 모여 활짝 피어난 장미에는 엄청난 마력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설령 장미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참을 구경하게 하는 마력 말이에요. 그 고혹적인 모습은 가까이 와, 더 가까이 내게로 와 하고 주문을 거는 것 같아요. 사람도 너무 가까이 다가서서 비너스가 꽂아둔 벌침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나무 숲에 외치고 싶은 이야기. 대나무 숲에 가고 싶었습니다. 임금님의 귀가 당나귀 귀처럼 생겼다는 비밀을 간직한 채 살다가 몸과 마음의 병을 얻어 결국 대나무 숲 한 중간에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의 귀라고 외치던 경문왕의 이발사 이야기가 몇 달째 마음속에 맴돌고 있어요. 이발사가 대나무 숲에 서서 크게 소리친 것처럼 내 안에도 외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쌓여 있었나 봐요. 미국의 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망각한 기억은 잊힌 게 아니라
대면할 수 없어 결국 치유할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했다는데 나는 할 수만 있다면 어떤 기억이든 잃어버리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망각으로 마음의 어느 한 부분이 썩어 문드러지게 두고 싶지 않았어요. 치유하고 싶었죠. 보통의 기분으로 보통의 하루를 살고 보통의 식욕으로 보통의 아침을 먹고 보통의 마음으로 식물들에게 물을 주고 싶거든요. 보통의 하루가 절실하다는 기분으로 하루하루 지내는 와중에 대나무 숲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든 것도 보통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열망이었을 거예요. 대나무 하니까 담양이 떠올랐어요. 한 번도 찾아본 적 없는 도시. 대나무 숲으로 유명한 그 도시에 가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은 참 많아요. 삶을 이유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들이 계속 쌓여요. 다음으로 미루고 또 미루다 보면 결국 원하는 마음은 시들해지고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그래, 담양에 가보자. 대나무 숲을 구경하고 고즈넉한 길을 걷고 무언가를 외치든 외치지 않든 마음 한 조각 두고 오자고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마음으로요. 3시간을 넘게 달려 담양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중록원이었어요. 31만 평방미터의 거대한 대숲. 대숲에 들어서는 순간 높은 대나무에 빛이 차단되고 묘하게 공기가 차가워져요. 일순간 나는 전혀 상관없는 다른 공간으로 이동당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내 발이 숲으로 나를 이끌었지만 내가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묘한 생각에 휩싸였어요. 기세가 좋고 환경이 잘 맞을 경우 대나무는 하루에 120cm씩 쑥쑥 자라기도 한다고 해요. 그들은 얇고 기다란 모습으로 서로의 영역을 지키되 최대한 가깝게 자리하며 빼곡히 또 조용히 서 있어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마음속으로 곱씹으며 한참 동안 대나무 숲을 걸었어요. 오르막을 오르고 땀을 흘리고 내리막을 내려가며 몇 시간 동안 중림욕을 했습니다. 대나무는 소나무 4배가량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편백나무 2배가량의 피톤치드를 발생시킨다고 하니 내 몸과 마음속 어딘가를 정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걸었어요. 숲이 좋아요. 숲의 냄새가 좋고 숲의 벌레가 좋아요. 오르기는 고통스럽지만 수많은 나무에 둘러싸여 숨 쉴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좋아요. 사람의 수보다 나무의 수가 많은 곳이 좋아요. 삶 속의 좋은 것들에 기대어 살아가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대숲과 숲의 향기에 기대어 그렇게 한나절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는 갈림길이나 표지판이 서 있는 자리의 대나무들에는 당연한 사실처럼 낙서가 있었어요. 대나무에 하트 모양 흉터를 남긴 현지와 승민이는 오래도록 행복할까요? 다른 존재의 존엄을 해치고 상처를 내는 이기심을 가진 사랑에도 결정 없는 행복이 존재할까요? 식물의 몸에 사람이 새겨둔 낙서를 볼 때마다 나는 늘 내가 인간인 것이 조금 부끄럽습니다. 대숲을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 신화인지 삼국시대 설화인지 모를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이야기를 떠올리는 사람이 비단 나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 묘한 안도감을 느껴요. 다들 마음속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를 품고 사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대숲에서도 소리치지 못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망각이 주는 축복을 기다리는 수밖엔 없는 걸까요? 에필로그. 지난 몇 개월간 나는 매우 개인적이며 보편적인 불행을 겪었습니다. 상처받은 나는 순식간에 과거의 나와 함께 용기와 자기애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희미해져 몇 달을 멍하게 보냈습니다. 행복한 날에도 불행한 날에도 해가 내리쬐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언제나 최선을 다해 식물 친구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렇지만 슬픔에 잠식된 채로 최선을 다한다 한들 식물을 아름답게 지키기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라는 이름의 식물이 있습니다. 워낙 예민한 녀석이지만 2해 전 여름 내 곁으로 와서 하루가 다르게 아름답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던 친구였지요. 내가 불행에 빠지던 순간부터 오르비폴리아는 금세 생기를 잃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이파리가 상하는 오르비폴리아를 통해 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습도가 낮아질라, 새순이 상할라, 밤낮 없이 돌봄받을 때의 아름다움은 온데간데 없고 시들한 부양자를 따라 건강을 잃어가는 오르비폴리아. 그 안에 불행에 취해 마음이 말라 비틀어진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불행에 취하지 말자고 다짐합니다. 이미 세상에 뿌려둔 다짐이 얼마나 많은가 생각하면 새로운 다짐을 하는 것이 망설여지지만 그럼에도 다짐을 해봅니다. 불행으로부터 힘껏 도망갈 수 있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식물들과 충만한 시간을 나누고 일찍 일어나 커튼을 걷습니다. 괴로움에 빠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날에는 나를 아껴주는 주변 사람들의 눈을 통해 나를 봅니다. 그러다 보면 조금 안개가 걷히는 것 같기도 해요. 내가 가꾸는 것이 나의 삶이고 나의 정원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름답고 흠결없는 완벽한 날도, 형편없는 모양으로 겨우 하루를 사는 그런 날도 모두 나의 삶이고 나의 정원이에요. 불행 속에서도 하나의 씨앗을 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조금 괴로운 당신에게 식물을 추천합니다. 조금 괴로운 나도 계속 식물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15분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